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남미 최강국 페루가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실 페루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90년 된 T-55 전차로 국경을 지키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독일은 고개를 저었고 프랑스는 외면했습니다. 중국이 반값을 제시했지만 30분 만에 엔진이 터져버렸죠.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나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70년 전 폐허 속에서 낡은 전차를 봤던 그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2 전차와 K808 장갑차는 물론 2029년부터 페루 땅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기술을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기 수출이 아니었죠. 페루의 미래를 설계해주는 약속이었습니다. 봤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롤모델이 됐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까? 방위 강국 페루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뿐만 아니라 나라 방위 미래까지 설계해주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발칵 뒤집은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 나라가 90년 된 무기로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끔찍한 답을 페루에서 찾았습니다. 국경 훈련장 12대의 T-55 전차가 줄지어 있었죠. 시동을 걸자 비명 같은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포신은 녹슬어 비틀렸고 궤도는 끊어진 사슬처럼 늘어졌습니다. 대대장이 제 어깨를 붙잡고 물었죠. 이걸로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리처드입니다. 국제개발 전문가죠. 제 임무는 단순합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하고 냉정하게 보고서를 쓰는 것. 편견도 감정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페루는 달랐습니다. 이건 평가 대상이 아니라 구조 신호였으니까요. 페루 국경지대 고지대 해발 4,200m. 먼지가 코를 찔렀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제 앞에 전차들은 1953년산 소련제였죠. 90년입니다. 제 나이보다 많은 쇳덩이들이 남미 최강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엔진을 점검했습니다. 오일은 새고 있었고 냉각수는 녹물이었죠. 포탑을 돌려봤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겨우 20도 회전했습니다. 이게 전차입니까? 저는 냉정하게 메모했습니다. 작동 불가. 전투력 제로. 기갑 대대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 얼굴엔 주름보다 절망이 깊게 패여 있었죠. 10년입니다. 10년간 4번이나 교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했죠. 부패, 로비, 정치적 이해관계. 예산은 어디론가 새나갔고 우린 여전히 이 고철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쓴웃음을 지었죠. 버티는 겁니다. 그것밖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일주일 뒤 중국 측 시범 훈련이 있었습니다. 페루 정부가 부른 거죠. 반값 전차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중국제 전차가 들어왔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위장도색, 매끄러운 포신. 확실히 T-55와는 달랐죠. 시범이 시작됐습니다. 전차는 빠르게 달렸고 포탄은 목표물을 맞췄습니다. 페루 장교들의 눈이 반짝였죠. 저도 인정했습니다. 나쁘지 않군.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과열이었죠. 궤도 하나가 이탈했습니다. 중국 기술진이 허겁지겁 뛰어갔습니다. 저는 냉정히 평가했습니다. 싸구려는 결국 비싸게 치른다. 보고서를 정리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썼죠. 페루의 방위력은 한계에 도달했다. 현 상태 유지 시 3년 내 국경 방어 불가능. 냉혹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으려는 순간 기갑 대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리처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제안을 했다더군요. 한국?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이라고요? 그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옵니까? 대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현지 생산까지 가능하다더군요. 저는 회의적으로 웃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은 선진국도 꺼리는 겁니다. 하지만 대대장은 진지했죠.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한국방산청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K2 전차, K808 장갑차. 기술 이전율 70%. 현지 생산 비율 30%. 이건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동맹의 설계도였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한국. 그 낯선 이름 하나가 제 보고서 결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방산청 제안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20년간 군사 분석을 해왔지만 이런 조건은 처음 봤습니다. 믿기 어려웠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새벽 5시,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했죠.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 봐야 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우선 독일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레오파드 2A, 유럽 최강의 전차죠. 가격은 대당 850만 달러. 기술 이전율은 15%. 현지 생산은 불가능. 저는 메모했습니다. 기술 폐쇄형. 전형적인 완제품 수출 방식. 프랑스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르클레르 전차. 가격 920만 달러. 기술 이전 20%. 역시 현지 생산 불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 범위 내. 러시아는 어땠습니까? T90. 가격은 싼 편이었습니다. 450만 달러. 하지만 기술 이전은 제로. 부품 공급도 불안정. 저는 냉소했습니다. 결국 중국 전차와 같은 수준이군. 그리고 한국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K2 전차. 가격 대당 850만 달러. 독일과 같은 수준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달랐습니다. 기술 이전율 70%. 현지 생산 비율 30%. 페루 기업 참여 보장.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 포함.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0%라고요? 독일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의심했죠. 함정이 있을 거야. 분명히. 제안서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K808 장갑차 패키지. 정비시설 건설 지원. 부품 생산 라인 구축. 10년간 기술 자문단 상주. 이건 뭡니까? 이건 판매가 아니라 동맹의 구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미친 조건이야. 혼잣말이 나왔죠. 미친. 좋은 조건이지. 하지만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과연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좋은 조건도 실행 능력이 없으면 헛된 약속일 뿐입니다. 저는 검증해야 했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방산 수출 실적. 첫 번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한국산 K2 전차 180대 계약. 2022년이었죠. 저는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180대가 아니었습니다. 계약 규모가 확대돼 980대였죠. 거의 1000대입니다. 유럽 나토 회원국이 한국 전차를 선택했다고요? 더 검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천궁 방공 시스템 도입. 호주, K9 자주포 계약. 이집트, K808 장갑차 협상 진행 중.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패턴이다. 노르웨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K2, 노르웨이 혹한 테스트 통과. 영하 40도에서도 완벽 작동. 저는 멈췄죠. 영하 40도라고요? 페루 고지대보다 가혹한 환경입니다.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실적이었죠. 한국은 이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페루 국방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측과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까? 답이 왔죠. 내일 오전 10시 리마 국방부 회의실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먼저 와 있었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엔지니어 3명, 40대 협상 책임자 1명. 그들은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협상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페루를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한 문장에 멈췄죠. 파트너라고요?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답했죠. 저희는 전차를 파는 게 아닙니다. 페루가 스스로 방위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10년 뒤엔 저희 없이도 전차를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파트너.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 단어 하나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엔지니어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K2의 엔진 구조, 포탑 시스템, 장갑 배치.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저는 놀랐죠. 이 정도까지 공개하는 겁니까?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신뢰는 투명함에서 시작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한국. 내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이 맞는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결론이 바뀌고 있었죠. 아니, 제 생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아니,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죠.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다. 페루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다. 페루 고지대 시험장. 해발 4,500m였습니다. 공기가 희박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K2 전차의 실물 시연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지가 이는 평원의 한 대의 전차가 섰습니다. 위장도색이 선명했고 포시는 날카로웠죠. T-55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나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어. 페루 장교 20여 명이 함께 왔습니다. 기대 반 의심 반의 눈빛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고지대 기동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음의 엔진 소리가 대지를 울렸죠. T-55의 비명 같은 소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소음이 아니라 힘의 울림이었습니다. 앞에 경사가 나타났습니다. 60도였죠. 제 옆에 페루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걸 오른다고?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60도 경사를 전차가 오른다고요? K2가 경사로 돌진했습니다. 궤도가 땅을 파고들었고 먼지가 폭발처럼 솟아올랐죠. 엔진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단숨에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 수치는 말이 안 돼요. 제 옆에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저게 가능한 겁니까? 시연은 계속됐습니다. 급커브 주행, 장애물 돌파, 급제동. 모든 항목에서 K2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죠. 열 영상 반응 속도, 엔진 출력, 제동거리. 모든 수치가 제 경험을 초과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죠. 페루 대대장이 물었습니다.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 성능이요. 4,500m 고지에서 이런 기동력은 불가능합니다. 공기가 희박해서 엔진 출력이 30%는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대대장이 물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답했습니다. 출력 저하가 12%밖에 안 됩니다. 이건 군사 기술이라기보다 예술에 가깝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는 전차에 다가갔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봤죠. 아직 뜨거웠지만 과열은 없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차가 30분 만에 연기를 뿜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고지대 환경을 완벽하게 극복했습니다.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저희는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이 많은 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멈췄죠. 무슨 뜻입니까? 엔지니어가 계속 말했습니다. 북쪽에 위협이 있습니다. 70년간 계속된 긴장이죠.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은 경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생존에서 나왔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한 거죠. 엔지니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죠. 20년을 이 일에 쏟았지만 오늘 저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진짜 강함의 의미를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K2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한 민족의 생존 의지가 강철로 구현된 형태다. 그리고 덧붙였죠. 이 전차를 평가하는 건 오만이다. 이건 배워야 할 교훈이다. 다음 날 아침 페루 국방장관이 발표했습니다. K2 전차 1차 평가 통과. 본격 협상 개시. 장교들이 환호했죠. 제 옆에 선 대대장이 말했습니다. 리처드, 이 궤도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미래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가 물었죠. 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문명의 전환점입니다. 세계 질서가 바뀌는 소리가 들립니다. 먼지 속에서 K2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웅변보다 강했죠. 포연 속에서 저는 역사를 봤습니다. 일주일 뒤 리마 국방부 대회의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페루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국제평가단을 구성한 거죠.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는 평가단 좌장으로 지명됐습니다. 독일 측 대표가 먼저 말했습니다. K2가 유럽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랑스 분석가가 거들었죠. 고지대 시연 하나로 판단하긴 이릅니다. 체계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속으론 달랐죠. 저는 이미 K2를 봤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선 안 됐습니다.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미국 자문관이 제안했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를 실시합시다. 고산지대 4,500m, 영하 10도 조건에서 말입니다. 독일 대표가 웃었죠. 우리 레오파드도 그 조건에선 힘듭니다. 과연 한국 전차가 버틸까요?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이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죠. 아니,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흘 뒤 극한 테스트 날이 왔습니다. 고산지대 시험장, 새벽 5시. 온도계는 영하 12도를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숨이 하얗게 나왔죠. 독일제 레오파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엔진이 걸리지 않았죠. 기술진이 당황했습니다. 예열이 더 필요합니다. 20분 뒤에야 겨우 시동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예상 범위입니다. 극한 환경에선 이게 정상이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레오파드, 시동 시간 23분. 중국 전차가 들어왔습니다. 시동은 빨리 걸렸죠. 하지만 10분 주행 후 멈춰 섰습니다. 과열이었습니다. 영하 10도에서 과열이라고요? 냉각 시스템 결함이었습니다. 미국 자문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중국제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K2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아무 말 없이 시동을 걸었죠. 한 번에 걸렸습니다. 굉음이 아니라 저음의 울림이었습니다. 강철의 심장이 깨어난 거죠. 전차가 움직였습니다. 눈과 얼음 위를 미끄러지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급커브, 급제동, 경사등반.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죠. 독일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프랑스 분석가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출력 저하가 10%밖에 안 됩니다. 미국 자문관이 말했죠. 믿기 어렵군요. 저는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K2 시동 시간 1분. 30분 연속 작동 이상 무. 출력 저하 10%.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격 테스트였습니다. 3km 거리, 고정 표적. 각 전차는 5발을 쏴야 했죠. 독일 레오파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명중률 80%. 5발 중 4발 명중. 나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르클레르. 명중률 80%. 독일과 같았죠. 중국 전차는 60%. 5발 중 3발만 맞췄습니다. K2 차례였습니다. 첫 발. 명중. 두 번째. 명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명중이었습니다. 그것도 중심선 20cm 이내의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사전에 조정된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거들었죠. 0점 조정을 미리 했을 겁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죠. 프랑스 대표가 당황했습니다. 증거까진 아니지만. 그럼 추측입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입니다. 당신들의 자존심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데이터 안에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미국 자문관이 다가왔습니다. 리처드,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감정적? 아닙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한국 편입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편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 편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객관성을 잃은 걸까? 아니면 진실을 본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왜 떨고 있습니까?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K2 전차, 극한 환경 테스트 통과. 사격 정확도 100%. 기술적 우위 명확.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공기가 희박한 고산에서 오직 한국의 엔진만이 숨을 쉬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은 편이 아니니까요. 계약 전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현지 적응 테스트였죠. 페루의 기온, 습도, 토양 조건에 맞춰 전차를 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보통은 3개월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달랐죠. 6주면 됩니다. 한국 측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심했죠. 불가능합니다. 최소 10주는 필요합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지켜보시죠. 한국 엔지니어 7명이 페루에 남았습니다. 3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었죠. 저는 그들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었으니까요. 첫째 주, 저는 작업장을 방문했습니다. 밤 10시였죠.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펼쳐놓고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페루 토양은 모래 함량이 높습니다. 필터를 3중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퇴근하십니까? 팀장이 답했죠. 끝나면 퇴근합니다. 끝이 언제입니까? 완벽해질 때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둘째 주, 페루 기술자 15명이 합류했습니다. 20대 청년들이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손짓과 도면으로 소통했습니다. 한 페루 청년이 용접을 실패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갔죠. 화내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청년이 성공할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목적은 같았죠.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누는 거였습니다. 셋째 주, 부품 재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엔진 흡기 필터, 궤도 고무 패드, 냉각 시스템 파이프. 총 23개 부품이 페루 환경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한국 본사와 밤낮으로 화상회의를 했죠. 저는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기존 사양으로 해도 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페루 군인들이 탈 전차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죠. 완벽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완벽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사명감이었죠. 넷째 주, 첫 시험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페루 공장 한쪽에 K2 부품들이 펼쳐졌죠. 한국 엔지니어와 페루 기술자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새벽 4시 마지막 볼트가 조여졌습니다. 궤도가 완성됐습니다. 페루 청년 하나가 전차 옆에 서서 울었습니다. 제 손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이건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계승이었죠. 다섯째 주,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로비스트가 페루 국회에 나타났죠. 한국 기술은 우리 기술을 베낀 겁니다. 특허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페루 언론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전차, 특허 논란. 중국, 법적 대응 시사. 여론이 흔들렸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국방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처드, 검증해 주십시오. 한국 기술이 중국 기술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을 베꼈죠. 증거가 있습니까? 장관이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K2와 중국 전차의 설계 도면, 엔진 구조, 포탑 시스템.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저는 80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진실과 거짓 K2 독자 기술 검증 보고서. 모든 데이터를 첨부했죠. 특허 출원 날짜, 기술 개발 연역, 시험 기록. 한국이 10년 먼저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틀 뒤 페루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죠. 중국 측 주장은 근거 없음. 한국 K2는 독자 기술임을 확인. 중국 로비는 무너졌습니다. 한국 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처드. 저는 고개를 저었죠.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죠. 나는 이제 목격자에서 증언자가 됐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여섯째 주 마지막 날 완성된 시험용 K2가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페루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죠. 페루 기술자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밤새 불빛이 꺼지지 않았던 이유를, 23개 부품을 재설계한 이유를, 페루 청년들을 밤새 가르친 이유를.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페루 국방장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운명적 동맹입니다. 박수가 터졌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었죠. 기계는 조립됐지만 진짜 완성된 건 신뢰였습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유혹했지만 한국은 진심으로 설득했죠. 저는 그 차이를 봤습니다. 나는 이제 이 동맹의 증인이 됐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웠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20년 경험이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는 프로젝트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왔습니다. 페루 국회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한국 계약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야당 의원 5명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다른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 배후가 있었습니다. 중국이었죠. 정보전이 시작된 겁니다.
K2는 결함이 많다는 가짜 자료가 유포됐습니다. SNS에 퍼졌고 언론이 받았었습니다. 페루 국방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처드, 여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차분히 답했죠. 진실은 시험을 이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뒤 최악이 터졌습니다. 시운전 중이던 K2 한 대가 멈춰섰죠. 엔진이 꺼진 겁니다. 훈련장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페루 언론이 즉시 보도했습니다. 한국 전차 시운전 중 고장. K2 신뢰성 논란.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나왔죠.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연료 공급 라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48시간이면 됩니다. 그가 답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48시간. 그 사이 여론은 더 나빠질 겁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이 소리쳤죠. 보십시오. 한국 전차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당도 흔들렸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위험합니다. 야당 의원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한국 편입니다.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진실 편입니다. 의원님은 어느 편이십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한국 기술진은 밤을 새웠습니다. 저도 작업장에 남았습니다. 엔진을 분해했죠. 연료 필터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찌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분석을 의뢰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료의 불순물 함유. 저급 휘발유 혼합 추정. 전차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연료 불량이었죠. 저는 즉시 보고서를 썼습니다. K2 고장 원인 저급 연료 사용. 전차 자체 결함 아님.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연료 분석 데이터, 필터 사진, 정비 기록. 한국 기술진이 48시간 만에 복구를 끝냈습니다. 새 필터를 장착하고 정제 연료를 넣었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페루 국방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관이 발표했죠. K2는 무결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연료 공급 체계였습니다. 언론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연료 분석 결과, 복구 과정, 재시험 영상. 모든 걸 투명하게 보여줬죠.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시험이 남았습니다. 100km 연속 주행이었죠. 페루 정부가 요구한 겁니다. 완벽함을 증명하십시오. 시험날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였죠. 도로는 진흙탕이 됐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연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팀장이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오늘 합니다. K2가 출발했습니다. 빗속을 뚫고 전진했죠. 10km, 20km, 50km. 멈추지 않았습니다. 궤도는 진흙을 파고들었고 엔진은 굉음을 냈습니다. 저는 추적 차량에 탔습니다. 모니터로 데이터를 확인했죠. 엔진 온도 정상, 출력 안정, 궤도 장력 유지. 완벽했습니다. 80km 지점, 급경사가 나타났습니다. 빗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곳이었죠. K2가 멈추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100km. K2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환호가 터졌죠. 페루 장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전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이 아니다. 신념이다. 폭우 속에서도 궤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별이 떴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M47 전차를 봤던 나라였다. 저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50년대 사진이 나왔죠. 미군이 한국에 전차를 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전차로 세상을 이끌고 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이로운 웃음이었죠. 이게 역사의 반전이군.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K2는 100km를 완주했다. 폭우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건 전차의 승리가 아니다. 한 민족의 의지가 증명된 순간이다. 봤던 나라가 이제 세상을 돕고 있다. 나는 오늘 역사가 완주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봤죠. 별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최종 계약 서명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처드, 큰일입니다. 페루 국방부 담당관이었죠. 시험장 인근 유류 저장소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갑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았고 소방차들이 몰려들었죠. 페루 언론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고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한국 전차 결함 의혹. K2 기술 문제로 폭발 추정. 저는 분노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어떻게 단정합니까? 하지만 언론은 이미 보도를 시작했죠. 한국 전차 안전성 논란. 계약 보류 불가피. 페루 정부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계약을 연기해야 합니다.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저는 국방장관을 찾아갔죠. 48시간만 주십시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과 함께 블랙박스를 분석했죠. 폭발 지점, 화재 패턴, 전차 위치. 모든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12시간 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폭발 원인은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유류관 부식이었죠. 그것도 중국산 배관이었습니다. 10년 전 설치된 저급 자재가 녹슬어 터진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이었죠. 진실은 언제나 단단한 금속 위에서 살아남는다.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사진, 데이터, 분석 결과. 페루 국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죠.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K2는 무결점이었습니다. 폭발 원인은 우리 시설에 부식된 중국산 배관이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관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중립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정의를 얻었다. 혼잣말이었지만 확신이었죠. 다음 날 계약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페루 국방장관과 한국 방산청장이 나란히 섰습니다. 저는 기술평가단 공식 승인 문서에 서명했죠. 펜을 드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과 페루의 15년 동맹이 탄생했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리마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비바 코레아. 함성이 들렸습니다. 한국 만세라는 뜻이었습니다. 페루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흔들렸죠. 페루 대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리처드,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진실이 이긴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거리의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코레아, 코레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다. 한 대륙의 각성이었다. 강철 위의 진실은 결코 타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뿌렸지만 한국은 진실로 대답했죠. 저는 그 차이를 봤습니다. 그날 저는 역사의 문장에 서명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2029년 5월 저는 다시 페루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가자가 아니었죠. 증인으로 왔습니다. 리마 외곽에 새 공장이 섰습니다. 페루 K2 현지 생산 공장이었죠. 개시식 날이었습니다.
페루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현지 생산 K2가 완성되어 있었죠. 반짝이는 위장도색, 선명한 포신.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옆면의 문구였습니다. 메이드 인 페루, 디자인드 바이 코리아. 페루에서 만들어지고 한국이 설계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구나. 혼잣말이 나왔죠. 개시식이 시작됐습니다. 페루 대통령, 한국 국방장관, 그리고 저도 연단에 올랐습니다. 공식 초청받은 겁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전차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들은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버텼죠.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전차를 나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죠.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닙니다. 신뢰의 전수입니다. 한국은 페루를 고객이 아닌 형제로 대했습니다. 페루 기술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소 지었죠.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을 주는 나라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죠.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공장 밖에서 페루 청년 기술자들이 한국 엔지니어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 청년들이었죠. 이제 그들은 선생이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동시에 특집을 냈죠. 제목은 같았습니다. 한국, 남미를 재정의하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신뢰의 기술이었죠.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배운 건 숫자가 아니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강함이란 총구의 길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신념의 깊이라는 것을. 창밖을 봤습니다. 페루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70년 전 그들은 낡은 전차를 받던 나라였다. 이제 그들은 신뢰를 수출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쓸 차례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나는 목격자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증언한다. 한국의 궤도는 더 이상 전쟁을 향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은 신뢰의 기술이었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 먼 곳에서 K2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조용히 서 있었죠. 강철이 전쟁의 언어에서 평화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미래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배우는 교과서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